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영어학원 양정고 2학년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학기 내신 시험에 대한 총평과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교과서 2개가 정도 매 시험마다 들어갔고요. 하유경이라고 부르는 EBS 교재, 리뉴얼돼서 작년과 올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교재 사용하고 있고 모의고사, 출제 기존과 비슷한 정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외부 지문도 역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 시험에서 외부 지문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과서나 부교재, 모의고사 같은 다른 영역은 특히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죠. 거기서는 변별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외부 지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변별력이 확보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위권, 중상위권의 학생들 점수가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좀 해결하고자 지난 기말고사에서는 외부 지문은 이제 기존의 난이도를 유지를 하고 다른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의 문제의 난이도가 소폭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변별력을 낸 그런 시험이 있었죠. 자, 출제 영역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는 원래 기본 내용이 쉽고 출제 비중도 적은 편이고 대신에 교과서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법이나 서술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절대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그렇다고 양정고 시험이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은 아니잖아요, 대체로. 그러니까 어법과 서술형 출제 가능성이 있는 주요 문장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있게 대응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출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능의 모든 유형 또 서술형까지도 염두에 두고 가장 많은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죠. 시험 범위 공지가 가장 늦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을 하지 못한 채로 시험장에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어법 문제가 출제가 안 됩니다. 내용 관련된 부분만 물어보고 있고 서술형도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지난 기말고사에서는 서술형이 나오기는 했죠, 모의고사에서. 근데 이게 엄청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고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빈칸 채우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술형이나 어법에 대한 부담은 좀 덜고 내용을 좀 충실하게 파악하는 식으로만 공부를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모의고사 영역에 대한 공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부 지문이죠. 외부 지문이 뭐 예년에도 늘 그랬습니다만은 이 어법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뭐 순서, 어휘, 문장 위치 찾기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요. 가장 이제 힘든 거는 이 외부 지문을 서술형에서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중간고사나 이번 기말고사 1학기 시험 모두 외부 지문에서 이 서술형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럼 그게 올해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외부 지문, 특히 2학년쯤 되면 외부 지문으로 서술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험지가 이렇게 한 면이 있으면 반 페이지가 외부 지문 전체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빈칸을 뚫어두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물론 보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보기의 개수가 막 9개, 10개 이렇게 되니까 보기가 있다 한들 이거는 굉장히 처음 보는 지문인데 내용을 여기다가 찾아 써야 되니까 어려웠죠. 그런 식의 외부 지문 옛날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2학기 때도 아마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결국 이 2학기 내신 시험 역시 외부 지문에 대한 어떤 득점 이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모두가 처음 보는 지문인 거는 같은 조건이잖아요. 절대 외부 지문이 나왔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수능에서 주요 유형들을 각 접근별 방식으로 충분하게 빈칸이면 빈칸, 순서면 순서, 함축적 의미면 함축적 의미 이런 것들 각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있죠. 이런 것들을 평소에 충분하게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시 외부 지문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어휘입니다.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들이야 평소에 열심히 외웠겠지만 외부 지문에 있는 단어까지는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는데 그거야 결국 평소에 얼마만큼 폭넓은 어휘 풀을 갖추고 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평소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이 아니던 때에 공부를 하고 있던 단어장들 있죠? 이런 거 공부 병행해야 됩니다. 이제 수능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법은 늘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어법상 틀린 거 복수로 골라내는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는 어법상 틀린 거 찾아 고치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법 개념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없으면 사실 어법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내신 대비 준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법을 이해했다고는 하지만 수업을 하면서 역으로 학생들한테 그래서 여기가 왜 어법상 이렇게 돼야 돼? 이유를 설명해봐 라고 말하면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준비를 해야만 어법 문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서술형에서도 어법이 나오는데 그게 외부 지문이기까지 하잖아요. 처음 보는 지문으로도 어법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어휘는 제가 직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외부 지문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2학년이니까 내년에 수능을 보게 된다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어휘를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것들만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평소 여러분들이 외우던 각자의 그 단어 교재들이 있잖아요. 뭐 어휘끝이든 워드마스터든 그런 것들을 내신 기간이라고 중단하지 마시고 2학년 정도 됐으면 그것도 평소에 하던 루틴대로 계속 외우는 것들을 권장을 합니다. 어휘가 풍부할수록 외부 지문에 대한 대응 그리고 실제 수능 실전에 대한 대응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된다는 게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데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에요. 나만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부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결연하고 의연하게 문제를 풀어내면 사실 어떻게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틀리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많이 맞추는 것만으로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게 외부 지문이에요. 그래서 평소 유형별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어법, 구문 독해를 위한 어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어떤 학문적인 시험 공부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봤을 때 흔들리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 다시 강조하지만 그런 자신감은 역시 본인이 충분히 철저히 대비를 했을 때만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 바탕으로 준비하는 거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수박 겉핥기식의 어법 지식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법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와 굳이 점검을 할 필요가 없겠죠. 2학년쯤 됐으면. 근데 평소에 유독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법의 각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는 이런 방학, 그 다음에 중간기말고사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이전에 그렇게 많은 시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재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근본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그 시간을 꼭 가지기를 권장을 하고요. 단어는 스펠링과 뜻만 외워서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어원,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가 어휘가 각각의 고립된 단어들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전체에 연결된 단어의 집합으로 존재할 때 그러려면 우리가 어휘를 스토리텔링 하듯이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휘를 외우기 싫고 짜증나고 보기 싫은 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마다 밥 먹잖아요. 그 밥을 먹었으니까 우리가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죠. 단어도 똑같습니다. 단어 밥 매일 먹는 것처럼 단어도 매일 꾸준히 봐줘야 여러분들이 영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다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싫어하지 말고 좋아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에 대한 대응, 여러 차례 앞에서 강조를 드렸으니까 주요 유형에 대한 접근법 꼭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많이 놀라고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2학년, 3학년씩이나 돼도 특정 문장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라고 했을 때 모르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설명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와 문법 특성에 맞게 각 단어들을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굉장히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크게 게으르게 되어 있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길고 어렵고 복잡한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못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시험의 오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모든 문장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완결된 우리나라 말로 옮길 수 있게끔 철저하게 분석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만 나중에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분석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내용 파악이 가능합니다. 꼭 구문 분석, 구문 독해 연습 평소에 많이 해야 되고요. 제가 담당하는 양정고 내신반 커리큘럼에서는 시험 분석, 시험 범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잘 받아들여지는지 제가 직접 양정고 시험에 맞게 출제하는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평소 수능 대비, 그러니까 중간기말고사 기간이 아니라 그 이외의 시간들에는 최대한 어휘의 양을 늘릴 수 있게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이 어휘를 제시하게끔 앞서 말씀드린 어휘 스토리텔링을 최대한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문장들에 있어서 이게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고 그 다음이 목적격 보어라는 분석적 방식으로 문장을 끊어 파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평소에 연습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냥 느낌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근거를 특정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평소 교육과정에 많은 노력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학기 시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